개최하신 두 협의회 회장님들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워드 구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과 우리 로스앤젤레스 자문위원님 또 환영하고 저희들 또 이렇게 김성건 우리 동포전 이사장을 모시고 저희들을 강연하게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LA가 3개월 전부터 공공외교 시리즈로 저희들이 매달 강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으로 송영길 당시 애교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강연을 했고, 두 번째는 영킴 연방하원의원을 모시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통일부 최영균 차관님을 모시고 저희들 강의를 했고, 오늘 네 번째 우리 김성건 동포전 이사장이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관을 해오면서 저희들 두 번째 강연은 오렌지 카운티와 함께 저희들 두 협의회가 동포 대상으로 저희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와 LA 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샌프란시스코 우리 자문위원님과 그리고 LA 자문위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교류하는 시간을 겸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 처음으로 또 LA에 부임하시고 또 평통을 또 방문해 주신 우리 권성환 우리 구청장 영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우리 김대환 우리 평통 담당 영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우 회장님께서 또 우리 같이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주관해서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마음을 또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서병선 그다음에 의원이 두 간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끝날 때까지 저희들 우리 김성건 의원님의 멋진 강연과 또 끝나면서 저희들이 같이 또 교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성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문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성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협의회인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공동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유례없던 행사라서 지금도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특히 LA 협의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평소에도 항상 부럽고 또 존경스러운 협의회로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회를 주신 에드워드 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양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두 협의회가 계속 노력하고 연대하여 더 좋은 행사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협의회의 모범도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두 협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런 뜻깊은 날 존경하는 샌프란시스코 윤상수 총영사님과 LA의 권성환 부총련사님을 모시고 한국 최고의 인기 강사이신 김성곤 재동포 이사장님의 강연회를 LA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두 협의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인연을 맺는 시간, 이 시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활동으로 기억되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토성이 멈춘 지 68년이 지났지만은 국제법으로 여전히 한반도는 종전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전쟁 공포 없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에 우리들의 역할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750만 해외 동포 모두가, 특히 자문위원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 외교 역할에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사 감사합니다. 이제 두 협의회가 속한 공관장님들의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윤상수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총영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축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최성우 회장님, 또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에드워드 구 회장님, 그리고 미주 지역 민주평통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캘리포니아의 두 개 협의회가 공동으로 김성곤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님을 초청해서 화상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전 세계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기꺼이 강연을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주 지역 동포사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동포단체의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는 상황이었고, 또 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되었으며, 우리 동포들의 삶의 기반인 스몰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경제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평통협의회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지역적 이해를 높여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민족 역사 유적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미주 지역의 협의회들이 공동으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협의회가 공동으로 김성곤 이사장님을 모시고 서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해서 온라인 행사를 갖게 된 것도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과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구한말 한미 간 교류의 게이트웨이였고 또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역사적인 장소이며 초창기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미주 동포들의 독립의 염원은 로스앤젤레스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초대받는 등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계의 모범국가로 크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동력에는 우리 동포분들의 고국에 대한 사랑, 고국에 대해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 또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간 대화를 지속 발전시키고 남북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노력의 결과 여러 가지 진전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성곤 이사장님의 귀한 강연을 통해서 한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을 다시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이 우리가 모두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전환의 해가 되기를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상수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권성환 부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성환입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 날 로스앤젤레스에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민주평통 LA 협의회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주관하시는 통일초청 화상 강연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박경재 총영사님을 대신해서 격려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후 기회가 있다면 여러 평통위원님들을 화상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존경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분들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께도 LA 총영사관을 대표하여 각별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큰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김성곤 이사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정착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지지와 공감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성곤 이사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화상 강연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요구를 해주신 에드워드 구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님과 최성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님 등 양 지역 협의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성환 부총영사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2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의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소병선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총무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부 사회를 맡아서 잘 진행해 주신 구은희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공유교 시리즈 4번째 날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다른 협의회가 너무 많이 모시는 바람에 저희가 겹치는 바람에 제가 빨리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750만 동포들을 대표해서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우리 김성곤 제1동포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LA 협의회 통일전략본과 정성업위원장께서 강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일전략분과위원회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쾌하게 이번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템플대학교 종교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사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봉직하셨고
15대, 17대, 18대, 19대를 역임하셨는데 특별히 17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대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와 통일에 대한 전략과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요. 또 아울러서 제31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군대학교 통일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일도 또 하고 계시고 또 NGO 활동으로서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협의회 명예의장으로 또한 봉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 당 최고위원으로 또한 역임하셨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들과의 많은 소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린 우리당 제1원포 정책기획단장을 또한 역임하셨고 지금은 현재 우리 750만 동포들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제1원포 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봉직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 전에요. 질문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강연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역시 채팅방에 먼저 올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이사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언뮤트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지금 마이크 언뮤트 부탁드립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와 LA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드워드 구, 최성호 양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또 오늘 축사를 해주신 권성환 부총영사님과 윤상수 총영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이 29기 평통의 저로서는 마지막 강연인 것 같고, 그동안에 여러 번 강연을 했습니다만, 오늘이 제 모든 강의의 결론이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와 한반도 평화였는데, 이 해외 이주를 요즘 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제목을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디아 넘어서 멀리 그런 뜻이고요. 스페로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 흩어져 산다, 이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 한 공동체, 한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 두 개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우리 한반도에서 해외로 나간 디아스포라인데 이것은 구한말 일제 침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이 가난을 피해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디아스포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해방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되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남과 북으로 이산 가족이 된 것을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했냐면은 지금 해외로 나간 우리 동포들하고는 비행기 타고 만날 수도 있고 수시로 카톡으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은 만나기는커녕 그 흔한 카톡으로조차도 연락이 안 되면서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적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 물질 문명의 결과물로서 전 세계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말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것이 전 지구를 그 새로운 물질 문명으로 만들게 된 그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이제 증기기관이 그 발명되면서 그동안에는 간의 수공업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럼 이때부터는 공장에서 그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옷감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료를 수송하는 것도 그렇고 만들어진 제품을 수송하는 것도 과거에는 소와 말이 끌고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전기기관차가 이렇게 끌고 다니게 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약소국에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싼 값의 원료가 필요했고 또 생산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 약소국들을 이제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조선을 먼저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본은 굉장히 불편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영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의 아시아 침략이나 일본의 이 동아시아 침략이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조선 침략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이 세계사가 이렇게 서로 인터커넥트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정착지는 러시아였습니다. 1863년 저기 함경북도의 그 한인 가구들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 이주를 하게 됐고 여기 있는 사진은 그 신안촌에 정주한 그 우리 당시 이제 한 고려인들입니다. 네.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1937년 10월 당시 연해주 지역에 살았던 우리 20만 한인 동포들이 그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스탈린이 하룻밤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것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합병되면서 일본은 그 취업을 위해서 혹은 유학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기도 하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는 강제로 노동자로 혹은 뭐 정신대로 이렇게 일본으로 징집당한 것이 오늘날 제1동포의 역사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8, 90만의 제1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 뉴카머라고 요즘 새로 그 일본에 건너간 신정주자들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제1동포는 오랫동안 북한을 지지하는 조청룡과 우리 또 남한을 지지하는 민당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죠. 중국에는 지금 미국 동포하고 비슷한 숫자 한 25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0만은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조선족들입니다. 한 200만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한국 국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이 조선족들을 비롯한 국내 동포 문제가 우리 동포 사회에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LA에 계시는데, 미국 이주 역사는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하러 간 것이 그 미주 이민의 그 첫 역사죠. 그래서 1월 13일이 지금 미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경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미주 이민 118년이고요. 작년에 그 미국의 은주씨, 순자씨, 영옥씨, 그리고 뉴저지 앤디 킴까지 모두 4명의 우리 한국계 하원의원이 당선이 돼서 미주 한인 역사에 큰 쾌거를 거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750만 코리안, 이 1차 디아스포라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을 산업화시켰고 그것이 우리 조선과 동아시아를 침략하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한인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으로 흩어진 것이 오늘날 디아스포라의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럼 제2의 디아스포라, 제가 내적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앞서 얘기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근대 자본주의를 일으켰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소련과 중국에서 성공하면서 이것이 당시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한민족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공산주의와 또 자본주의 이렇게 양쪽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 왼쪽의 사진은 당시 유럽의 이 자본가들을 비판하는 만화였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이제 일으키면서 불가피하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렇게 계급을 형성하게 됐는데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걸레 쥐어짜듯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걸레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거기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게 지금 임금이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임금의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입니다. 어린이들마저 공장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칼 막스라는 유대인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못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장의 문을 닫게 되고 자본가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본주의는 망하니까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이 잘 사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산업화가 된 서구에서는 이 공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농민들이 많은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중국도 공산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납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장개석 총통과 김구 주석이 회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그 상해 임시정부를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실 좌파 독립운동의 시조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인데 여기 왼쪽의 사진은 모택동과 김일성이 같이 이제 어떤 연단에 서 있는 장면이고요. 또 오른쪽 사진 이제 스탈린까지 같이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당시 좌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소련과 중국의 모택동 세력과 이렇게 연대하면서 좌파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1945년 8.15 해방이 있었지만 이것은 반쪽의 해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것이 다시 우리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게 되고 남북이 분할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위 해양 세력, 남한과 일본, 미국이 같이 하는 소위 자본주의 세력, 그리고 북한과 중국, 소련, 지금은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됐습니다만은 소위 공산권 세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이 냉전 구도가 계속되게 됩니다. 냉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더 불행한 것은 1950년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소련, 중국, 북한을 한 팀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 남한과 그 다음에 미국, 유엔 국가들을 한 팀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3차 대전까지 갈 뻔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6.25 전쟁은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전쟁이었다. 무려 500만 가까운 사상자와 이산 가족들을 만들어내면서도 어느 쪽도 승리를 못하는 동족 상잔의 무승부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군사정권을 거쳐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김대중, 김정일, 남북 양 정상회담이 있었었고 그 뒤에는 노무현, 김정일 또 2007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2018년에는 무려 3번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 통일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전이 생겼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 다음에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런 희망은 수포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진이 두 사람 표정이 영 안 좋죠?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이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면서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고 지금까지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대화의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구도 속에 있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평화 통일은 우리 남북만의 힘만 갖고는 되지 않고 전 세계 주변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지난 70년간의 우리가 경험입니다. 그럼 한민족 디아스포라 1차, 2차 디아스포라가 영국의 산업혁명과 근대물질 문명의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의 탓은 없는가? 물론 우리 민족의 탓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와 세계사가 이게 둘이 아니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역사는 다른 모든 지역의 역사와 이렇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한민족만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역사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도 한반도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몇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시베리아 바이칼 호해 인근에 살았던 몽골족들이 따뜻한 남방으로 이주하면서 일부는 몽고로, 일부는 일본으로, 일부는 한반도로.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 사는 몽골족들은 어떻게 보면 한 조상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런데 몽골족뿐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인류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인류의 디아스포라의 지도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원인류가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이 되고 이 황인종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남은 사람들은 흑인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결국은 한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인류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전형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말도 유대 역사에서 나왔고요. 기원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무려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약 14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중에 70~80%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 500명, 10,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죠. 전체 미국 인구의 1.5%밖에 안 됩니다만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그리고 과학계를 주름 잡고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2차 대전 때 유대인 나치에 의해서 무려 5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 나치 그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유대 정신이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유대교를 신봉했고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와 유대 정신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종교가 없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기도 하죠. 그럼 우리 한민족에게도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들을 하나로 묶고 또 남북으로 흩어진 이 8천만 한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있는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사회는 반만 년 전에 단군의 홍익 정신으로부터 근대 민족 그 정신까지 이거 한자말로 원흉회통, 모든 것을 하나로 회통시킨다는 그런 하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언제 이 한국의 정신사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흉회통 하나의 정신으로 먼저 우리가 완코리아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디아스포라 끝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의 코리아를 건설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 동과 서, 남과 북의 갈등을 극복해서 유대인이 하나의 나라를 건설했듯이 우리도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사와 세계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한민족 평화가 세계 평화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의 공동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온 인류가 한 형제의 한 가족입니다. 특히 이민들로 이루어진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 LA 폭동도 있었고 금년에 아틀란타에서 아시아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만은 온 인류가 한 형제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으로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LA에 사는 동포들로부터 또 우리 전 미주에 사는 동포들이 강조를 하시고 캠페인을 벌리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면서 나머지 이슬람 국가와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하면서 하나의 코리안을 만들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한민족은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함께 건설하는 한반도 평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 플래닛 운동.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이 이거 아닙니까? 물질 문명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는데 따라서 지구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환경 파괴적 삶을 자연 친화적 삶으로 바꾸는 이 지구 시민운동, 이 글로벌 시티즌십 캠페인을 저희가 해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촌은 지금 새로운 문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명은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생명지향적 문명이어야 되고 또 인류를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평화의 문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명을 우리 한민족이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몇 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한 20여 개의 각 지역적 문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구촌 시대에 전 지구를 상대로 하는 하나의 지구촌 문명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새 문명이 탄생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동아시아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한 그런 대충돌의 과정이었습니다. 토인비하면 새로운 문명은 서로 다른 문명이 교섭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우리 한반도고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이 문명 충돌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이 도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그런 역사적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저는 이 홍익인간의 철학이야말로 지금 유엔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지구시민, 글로벌 시티즌십과 결국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죠. 높을고 아름다워요.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K-팝 가수들 우리 청소년들도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자는 정말 휴머니스틱한 철학을 갖고 있는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선병자의라는 말이 있어요. 병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병을 고친다. 지난 수많은 외침 속에서 반만년 고통의 역사를 겪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따라서 우리 한반도 평화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냐고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한민족의 평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의 완성과 함께하고 있다. 한민족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끝을 내고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결론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끝은 전 인류의 디아스포라의 끝이고 전 세계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750만 재동포를 해외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750만 해외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진 그 하늘의 뜻은 이런 세계 평화의 그 인류사적 의무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재동포 재단의 캠페인을 이걸로 고쳤습니다.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 아름다운 민족, 뷰티풀 코리안, 코리안 만세!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강연을 저에게 주셨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익인간을 실천하여 글로벌 시티즌십을 완성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의 마지막 그리고 완성이라는 말씀이 정말 큰 의미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민족이 선택되었고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대신에 올리고 지금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먼저 제가 취합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A협의회 홍지영 자문위원님 지금 한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런 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 특별히 일본의 같은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AP 혹은 일반 과목에서도 다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이사장님 제1동포재단 차원에서 이런 잘못된 미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문명이 중국 거다, 뭐 한국 거다 이렇게 싸우지만 뭐 멀리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추적해가 보면 다 공동의 조상에서 나왔죠. 같은 공동의 조상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중국의 아류다 해서 동북공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위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보다 2000년이나 앞서 있는 홍산 문명이라는 것이 최근에 발굴되고 있습니다. 요동지역. 그 요동지역은 고구려 전에는 이제 고조선이죠. 그 고조선의 중심이 요동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산 문명이 더 오래된 역사고 거기서 중국 문명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지금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자꾸 이제 중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좀 왜곡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중국 문명이 우리 한민족 고조선 문화의 아류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홍산 문명은 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잖게 누가 누구의 아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어느 민족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은 컸지만 좀 외교적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좀 속이 좁아요. 너무 중국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중국보다 인구는 작고 땅은 적지만 우리가 마음은 더 크게 써야 돼요. 비전을 크게 써서 전 세계 인류가 우리 같은 형제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우리가 이 양대 패권을 잡으려는 그런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적인 논란은 차제하고도 미국 교과서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중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를 고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드립니다. 한 분이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세환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고 통일부가 특별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정평화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정부의 용기 있는 통일 계획은 무엇인지 혹시 동포재단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남북 간에는 저 휴전선을 건너가려도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픈 현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UN 뭐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저는 사실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미국이야말로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도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LA 미주동포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고 북한과 비교적 자유스럽게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좀 교류를 자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북한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풀고 또 우리 남한의 그런 뜻도 전하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인도적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은 이 남북 간에 막힌 관계가 뚫리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LA 출신의 미주 하원의원 되시는 누굽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 네네네. 우리 영김도 뭐 강연했습니다만은 미국 정치인들한테 미국 시각에서 한반도를 보지 말고 역지사지에서 한민족 입장에서 코리안의 입장에서 이걸 좀 봐줘라. 예.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 남한의 동맹, 대한민국의 동맹이기는 합니다만은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용인한 것도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이 필리핀을 그때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뭐 과거 역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은 진짜 한민족의 입장에서 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미국의 정치권을 좀 설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북한 지도자, 북한 동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데 북한하고 교류하실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미국 동포들한테 저 자식도 뭐 친북 빨갱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곽태환 박사님이 다음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를 읽고 그 다음 질문을 짧게 준비해 주시고요. 맡고 계신 재단이 동포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드리지 않았던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또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T, 미국에 이제 SAT에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단체와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목에 SAT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SAT가 거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일부 사회를 본 그은희 간사님의 질문입니다. 이제는 SAT가 한물이 가면서, 쉽게 말해 가면서 AP 한국어 개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셨다면 전에 SAT 한국어를 개설했던 것처럼 AP 한국어 개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과 더불어서 재외동포재단이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질문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의 한글 학교가 뭐 수백 개가 있어요. 저희 동포재단의 가장 큰 예산이 한글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글 학교 교육은 해외에 계신 재동포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한글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영어가 국제어가 된 것은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기로 시작되는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3차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그 산업이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랭귀지가 코리안 랭귀지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정보화되면 정보화될수록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한글이 어차피 IT 시대 국제 공용화 될 거라는 이런 예언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면은 한국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고 또 K-팝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한류 문화 또 한국 기업의 경쟁력 이런 걸 뛰어넘어서 언젠간 국제화가 될 가능성이 그 어떤 언어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제 한글 교육은 단순히 한민족 정체성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글 교육의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우리 한국어를 그 세컨드 랭귀지로 하는 그런 그 캠페인을 적극해 주시고 저도 필요하면 가서 강연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현 박사님 커뮤니티 하시고 예, 질문을 짧게 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너무 감동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우리 당군조선의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대단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자. 어쨌든 저희 그 질문은 디아스포라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 정리가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단어라고 저는 평가해서 가능하면 우리 한민족 이주에 관련된 우리 이주자들을 모독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과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제1차 그 강의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의 그 개념과 오리지널 그 유대인들이 쓰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여기 오신 이민자들은 디아스포라로 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오거나 최고 인적 자원들이 왔는데 그걸 한테 묶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은 지가 아까 모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일기에는 좋은데 이기 이민자들에게는 다들 그런 말을 쓰기에는 제가 객관적인 그 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번에 전 이사장님에게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포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이사장님이. 네네. 한 이사장님도 저와 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네네.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네네. 감사한 지적이고요. 사실 지금 동포라는 말도 우리가 과거 그 일제시대 때부터 많이 썼던 말이라 이 동포 그러면은 좀 뭔가 슬픈 그 역사하고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포라는 말보다는 세계 한인이다 이런 말이 더 좀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디아스포라에는 과거 슬픈 역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곽태환 선생님의 지적도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이상 흩어졌다는 얘기고, 우리 뭐 미국이나 한국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사니까 뭐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 뭐 디아스포라라고 해도 저는 뭐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곽태환 선생님 지적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단어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아 LA 자문위원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강의 가운데 기독적인 신앙을 민족적인 입장을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주는 홍성 문화에 대해서 좀 치셨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제시해서 참으로 감사드린데요. 오히려 그 훌륭한 문화가 기독교 문화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또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한국의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 강한 기독교의 영향력과 해외 동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민과 해외 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어렵지만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또 한 시간의 강의가 필요한 주제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던 이유도 이런데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유대인 얘기했지만 기독교 경전이 신약 성서에 이제 바탕하고 있는데, 신약 성서는 사실 또 구약 성서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그 신앙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조상 숭배요. 네. 그러니까 조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조상에 대한 극진한 존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한민족에게는 단군 할아버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다 조상이 있고, 그럼 우리 한민족 전체의 조상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저는 기독교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이거 잘못, 어떤 분들은 우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모든 가정이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듯이 모든 민족의 어쨌든 조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조상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어쨌든 이 홍익인간 또 이 홍산 문명, 이것과 또 기독교가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 이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은영 상임고문님,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든든한 이사장님이 우리 동포재단의 이사장님이 되셔서 우리 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 강의도 아주 우리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종교가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 한국이 나아갈 길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요새 현 시절의 동포재단 이사장님이시라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백신 맞고 2주 격리 없이 부모를 만나러 가면 갈 수 있다. 또 무슨 단체에 비즈니스 차 가면 갈 수 격리 안 한다. 이런 건 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텔레비도 보니까 우리 공간에 투표하듯이 공간까지 가야 되고 신청하러, 또 형제 자매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가 많이 올라오는데,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 혼선되는 모든 거를 우리 지금, 각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하고 여러 우리 미주 협의회장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하지 말고 한번 의견을 좀 이거 지금 LA 영사관이 완전히 어저께 전화가 마비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네, 좋으신 말씀인데, 근데 이제 조만간에 또 형제, 자매, 하여튼 모든 동포들 다 조만간에 풀 겁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풀면은 이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직계 가족만 먼저 풀고 점진적으로 풀자는 얘기지, 이렇게 안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참정권 문제도 지금은 공간에 가서만 투표하지만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편 투표 그리고 전자 투표까지도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take time, please. 오케이? Okay, thank you.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특이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저희 동포들의 여러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볼 때 1.5세나 2세들이 상당히 한국이나 우리 동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친구들이는데 그런 친구들의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혹시 재외동포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확대시키는 것은 우리 젊은 동포들에게 한국을 더 많이 잘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 확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뜻깊은 시간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는 양협의회의 주요 인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A협의회는 양학봉 수석부회장께서 주요 인사를 소개해 올리고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초청 화상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민주평통 LA 협의회와 또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협회의 그 공동 강연을 위해서 또 환영사를 해주신 에드워드 그 LA 협의회와 또 최성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격려사를 해주셨는데요. 홍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리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또 주 로스앤젤레스 구청장사님 오셨는데요. 직접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권성환 부총장사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또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와 한반도 평화는 전 인류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디아스포라의 어떤 개념을 정확히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번 강연을 해 주신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오늘 이 강연에 참여해 주신 저희 협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상임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내은 상임위원님 그리고 김정혜 부장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종환 전직 회장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상임고문으로서 홍정강 상임고문님, 오은현 상임고문님, 곽태환 상임고문님, 조갑재 상임고문님, 또 이성일 고문님, 임동묵 고문님 이렇게 고문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위원장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김상동 위원장님, 정성업 위원장님, 또 글로리아리 위원장님, 이설레 위원장님, 이차도 그 위원장님, 제이퍼 최 위원장님, 그리고 최창준 위원장님, 김경현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충무관사님, 소병선 충무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셨고요. 또 간사로서 윤호정 간사님도 매번 이런 가수한 강의 때마다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정무관사님, 참 김익수 정무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협의에 참여해 주신 이 자문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인사말 그 폐회사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조정혜 수석부회장께서 또 폐회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수석부회장 조종혜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훌륭한 행사의 공동 주최를 제안해 주신 에드워드 구 LA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참석하신 저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영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부회장,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진희 이스트베이 부회장, 이근옥 실리콘밸리 부회장, 또 이봉님 감사님, 그리고 오늘 일부 행사에 사회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구은희 간사님, 그다음에 송지은 여성분과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내일 홍보분과위원장, 박은주 기획위원장, 반갑습니다. 고태호 행사분과위원장, 강주현 주니어통통 담당위원장님, 또 강혜나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는 주니어 통통 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팬데믹 동안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한 우리 자랑스러운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주니어 통통 학생들 참석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협의회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답답해진 남북미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소원하며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LA 협의회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공동 주최로 김성곤 재미동포 이사장님 평화통일 추천 강연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세계 이민과 함께한 한민족 공동체 아름다운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 폐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 부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때문에 지금 급히 나가셔야 돼서 지금 이사 가시겠습니다. 오늘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사장님 해주세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90여 명, 사무실까지 포함하여 90여 명이 참여하여 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마지막曲으로 통일의 노래 1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